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뼈대를 만들어줄 현금흐름 전문가 양재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할 때 먼저 알아야 되는 부동산의 기초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창고, 공장, 상가, 근린시설, 다가구 건물,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의 아주 큰 장점은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을 싸게 사서 제 가격에 팔기만 해도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을 우리가 접할 때 먼저 이 부동산의 재산권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분류부터 한번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은 단독 건물과 집합 건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단독 건물은 공장이나 창고, 근린시설, 건물 등을 우리가 단독 건물이라고 하고요. 집합 건물은 아파트, 빌라, 프라자 상가, 오피스텔 등이 있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단독 건물은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유자 한 명이 이 건물,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이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이 건물 안에 소유자가 수십 명,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단독 건물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독 건물이 태어나기 전에는 원형지, 즉 토지가 있었을 거예요. 논이나 밭, 임야 같은 원형지라고 하는 토지 형태에서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바로 대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평평한 땅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부동산을 건축을 하면 비로소 단독 건물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단독 건물은 재산이 하나로 우리가 보면 될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 양재이션이 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양재이션은 이 단독주택이라는 재산을 하나 들고 있는 것일까? 자, 뭐 다양한 형태의 분류가 가능하겠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요, 재산은 두 개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단독주택 하나를 들고 있다면 재산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건물 재산, 두 번째는 토지 재산.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거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 해가지고요, 우리가 예전에 등기부 등본인 겁니다. 자, 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여러 가지 권리사항이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단독 건물에도 등기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건물이라 해가지고 표제부가 있네요. 여기에 주소가 나와 있고 건물 내역이라 해서 1층 몇 미터 제곱, 2층 몇 미터 제곱, 이렇게 건물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등기부를 해가지고요, 이건 따로 또 있는데요, 토지 등기부를 자세히 보시면 지번이 나와 있고 이 토지에 대한 지목,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건물만 따로 나올 수 있을까요? 혹은 토지만 따로 나올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건물이나 토지가 따로 경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과 토지에 설정된 권리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보통 같은 경우가 많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건물만 혹은 토지만 경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집합 건물도 한번 볼게요. 집합 건물도 처음에는 땅이었겠죠. 원형지 상태였을 것이고요. 토목공사를 해서 대지가 되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이 올라갈 겁니다. 자,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할까요? 맞죠? 먼저 분양이라는 형태로 먼저 이 호실 하나하나의 미래의 소유권에 대해서 미리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집합 건물은 등기부가 몇 개일까요? 단독 건물처럼 두 개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거나 다른 개수일까요? 정답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하나입니다. 토지, 건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합 건물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재산으로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는 토지가 없는 건가요? 집합 건물의 재산은 건물만 있는 건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제부에 대해서 이제 기본 사항이 적혀 있고요. 건물 내역이라 해가지고 84.84m 제곱. 자, 이게 건물 재산으로 우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어떤 걸 뜻할까요? 이 집합 건물의 호수의 전용 면적을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가 분양 면적, 공급 면적, 전용 면적 이렇게 다양한 면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관문부터 우리 내부의 면적, 우리가 생활하는 딱 그 생활 면적이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 전용 면적이 우리의 건물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4.84라는 것은 평으로 환산하면 25평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양 면적 33평, 34평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 재산은 없을까요? 이 집합 건물에? 있습니다. 요 바로 밑에 대지권의 표시라고 있습니다. 바로 집합 건물은 토지 재산을 이렇게 대지권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토지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밑에 대지권의 비율을 보면 18649.1분의 45.5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이 아파트의 전체 대지 면적이 18,649m2이라는 뜻이고, 그 중에 이 집합 건물, 이 호수가 가지고 있는 나누어진 땅의 크기가 바로 45.57m2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평으로 환산하면 한 12, 13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집합 건물을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이 집합 건물, 이 호수는 전용 면적 25평의 건물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지 지분, 대지권, 다른 말로 대지 지분은 12평의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집합 건물은 경매에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의 재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부동산의 어떤 분류와 이 부동산의 유형을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먼저 토지 재산과 건물 재산으로 나누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집합 건물이 아니라 단독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를 한번 볼게요. 토지 재산을 보니까 경북 의성군에 있는 토지이고 지목이 공장용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면적이 한 1,4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꽤 넓네요. 자, 그러면 건물의 표시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집원이고 샌드위치 판넬 지붕 단층, 단층이라는 건 1층을 얘기하는 거죠. 1층짜리 창고 시설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85.74니까 한 140평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공장용지 땅이 1,400평 정도 되는 넓은 땅에 그 중에 140평 정도 되는 창고가 한 10분의 1의 면적 정도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독 건물은 이렇게 토지재산, 건물재산 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표제부를 보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것은 집합 건물의 한 호수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건물 내역에 보면 30.45m 제곱, 평으로 환산하면 한 9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면적이네요. 그리고 대지권의 비율을 보면 한 평으로 환산하면 2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은 어떤 유형으로 보이시나요? 자, 건물이 전용 면적 9평, 대지권은 2평. 아까 아파트를 봤을 때 전용 면적이 25평에 대지 지분이 12평으로 생각보다 땅의 면적이 넓었던 걸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9평인데 땅의 크기가 2평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그림으로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아파트보다 더 이 건물이 좀 빡빡하게 지어져 있는, 그리고 좀 높이 올라가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면적에 호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지 지분이 작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이 건물은 오피스텔 건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합 건물, 단독 건물, 부동산의 형태는 이렇게 크게 나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 재산에 부여된 이 권리가 어떻게 문제가 돼서 경매로 나오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분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do it. Nice.